서울의 조용한 오후, 해가 지면서 번화한 거리가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물드는 곳.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의 베테랑 여배우 선우용녀는 작은 아파트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인생의 기복을 돌아본다. 79세가 되어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된 그녀는 마침내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자신이 한 남자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히 마주할 수 없었던 사랑이었습니다. 1945년 9월 20일 서울 이태원에서 태어난 선우용녀는 1960년대 첫 배역부터 한국의 노장 여배우로 연계를 얻으며 회복력과 재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조명 뒤에는 깊은 슬픔, 혹독한 도전,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두 자녀인 최연재와 김종욱의 어머니이자 김세명의 전처인 선우는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부터 개인적인 상실에 직면한 시절까지 삶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기쁨, 고통,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교향곡이며 명예, 사랑, 책임이라는 고난에 맞서 싸우며 인생의 혼란 속에서 의미를 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79세의 나이에 선우용녀는 마침내 자신이 경력 초기에 만난 유명 감독과 연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마음을 가진 이 남자는 오랫동안 그녀를 묵묵히 사랑해왔지만 그녀는 결혼 생활의 제약과 사회적 압력 때문에 감히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KBS에서 진행된 희귀 인터뷰에서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긴 편지를 썼지만 그녀는 그 편지를 나무 상자에 보관하고 답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그가 죽었을 때 그녀는 그의 가족으로부터 마지막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그가 평생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이 결코 보답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진실은 그녀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었지만 동시에 큰 슬픔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진정한 사랑과 함께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후회는 평생 그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선우용녀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마치고 2014년에 남편 김세명을 잃은 것이었고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년을 더 함께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김세명은 차분하고 헌신적인 성격의 영화 프로듀서로 선우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항상 그녀의 직장과 가정을 지지해준다. 두 사람은 선우가 전성기를 누리던 1970년에 결혼해 두 자녀와 함께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선우는 바쁜 일정, 즉 빡빡한 촬영 일정과 끊임없는 출장으로 인해 집을 자주 비울 수밖에 없었다. 2012년 김세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선우는 남편을 돌보기 위해 일을 잠시 중단했지만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2014년에 세상을 떠났고 선우에게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MBC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편의 사진틀 옆에 앉아 울며 그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한 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 특히 최연재가 성장기에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는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선우용녀의 경력은 타고난 재능, 인내, 도전을 통해 만들어진 노련한 여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선우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빈곤과 불안정에 시달리던 시기에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을 좋아했고 학교 연극에 자주 참여했으며 큰 무대에 서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녀는 18세의 TBC 오디션에 참가해 우승하면서 연예계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1965년 그녀는 영화 바닷마을에서 조연으로 데뷔했는데 이 작품은 그녀가 감독들의 주목을 받는 데 도움이 된
인기작이었다. 이 역할은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진정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과 우아한 외모로 선우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의 선우는 영화 만추, 장군의 수염, 곤충녀 등에 출연하며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1966년 영화 늦가을에서 사회적 제약에 맞서 싸우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맡아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이는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특히 복잡한 감정 표현이 필요한 장면에서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선우가 드라마 사랑과 야망, 눈물의 왕 이방원 등에 출연하며 TV계에 진출했다. 그녀는 1987년 드라마 사랑과 야망에서 맡은 역할로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최우수영 이상을 수상하면서 다재다능한 스타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2000년대에도 그녀는 내 이름은 김삼순, 궁, 내조의 여왕 등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강인하면서도 감성적인 어머니나 할머니 역을 자주 맡았습니다. 2018년 그녀는 건강을 돌보기 위해 휴식을 취한 후 복귀작인 나의 이상한 영웅에 출연했습니다. 선우는 연기 외에도 MC와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1990년대 KBS에서 진행한 선우용녀의 TV살롱이라는 토크쇼를 진행했는데, 이 쇼는 예술가들과의 심도 있는 대화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1975년에 팝 앨범을 발매했는데 그 곡인 Love is Forever는 약간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경력의 초점은 아니었지만 선우의 다재다능함과 끝없는 창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그녀는 한국방송대상에서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예술에 헌신한 지 거의 60년이 지난 자랑스러운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선우의 경력은 실패와 고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그녀가 주연을 맡은 2011년 영화 마지막 꽃, 이 예상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가족의 애정을 다룬 감동적인 작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전개가 느리고 하이라이트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선우는 한때 자신이 그 역할에 많은 감정을 쏟았고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관객들을 실망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정적인 댓글을 읽은 후 밤에 혼자 방에 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급변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자신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치열한 업계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1980년대에 그녀는 중년에 접어들면서 외모에 대한 비판을 받았는데, 일부 비평가들은 그녀가 더 이상 로맨틱한 주연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여러 번 자신에 대한 의심을 품었고, 한 번은 긴 촬영이 끝난 후 거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우는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녀는 전성기 시절에 집을 떠나 지방에서 영화를 촬영하거나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연재나 김종욱의 생일을 놓친 순간은 그녀를 울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커리어라도 항상 개인적인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부산에서 촬영을 마치고 아들 존국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그리워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 호텔 방에서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선우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녀를 더 강한 여성으로 만들어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에 맞설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선우 용녀가 항상 갈망하는 성취는 명예나 상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예술가이자 자랑스러운 어머니이자 아내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기도 합니다. 선우는 영화계에 입문한 초창기부터 로맨틱한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재다능한 배우로 인정받는 것을 꿈꿨다. 그녀가 텔레비전에 나가서 내 이름은 김삼순과
내조의 여왕에서 어머니와 할머니 역할을 맡은 것은 그녀가 안전지대를 벗어나 더 복잡한 역할에 도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서울에서 연기 수업을 듣고 심리학을 공부해 캐릭터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등 끊임없이 학습했습니다. 대종상, 백상 예술대상, 한국방송대상, 공로상 수상은 그녀의 헌신에 대한 증거이지만 선우에게 가장 큰 성취는 관객들이 그녀의 역할 하나하나에서 진정한 감정을 느낄 때이다. 또한 선우는 항상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는 바쁜 직업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가거나 학교 공연을 보러 가는 등 항상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김세명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최연재와 김종욱과의 관계 구축에 더욱 집중했고 자주 가족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이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선우는 또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자선 활동, 특히 한국의 여성과 어린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24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여정에 대한 자서전을 쓰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때로는 지치게 만들지만 그녀가 과거의 고통과 싸우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사랑과 결혼은 선우용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장으로 그녀는 큰 행복을 얻지만 깊은 슬픔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녀는 1968년 TBC 행사에서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의 영화 제작자 김세명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예술에 대한 공통된 사랑과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에 이끌려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1970년에 결혼했고 선우는 자신이 영원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 두 사람은 종종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했고 최연재와 김종욱이라는 두 자녀를 함께 키웠습니다. 김세명은 선우의 가장 큰 지지자로 첫 작품부터 TV 스타가 될 때까지 그녀의 경력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그녀를 늘 지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선우는